루카. 컸어. 얘 지난주보다 컸네. 좀 컸어. 루카. 얘 왜 이렇게 빨리 커? 루카. 조만간 이제 감당 안 될 정도로 큰다니까, 루카. 루카 돈 벌러 왔니? 아, 그럼 괴롭히는 거야. 자, 오늘 또 첫 번째 주제로 클룹세스키 얘기를 해볼 텐데, 곧 토트넘 선수가 된다 이런 주제예요. 네. 토트넘 진출 이적 조항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영입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된 건데, 얼마입니까? 얼마에 영입할 수 있어요, 이 선수? 3,500만 유로. 예. 한 470억 정도? 왜 금액에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왜냐면 이 토트넘이 쿨루셉스키를 영입할 때 임대였는데 완전 이적 조항이 있었어요. 네. 챔스에 가면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시즌에 영입하면 3,500만 유로고 다음 시즌에 영입하면 올라가겠지. 4천만 유로로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차피 영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해야죠. 3,500만 유로 주고 영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조만간 곧 이 로메로도 그렇고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완전 이적을 이제 발표를 할 거다. 네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00만 유로. 좀 지금 싼 거죠. 싼 거죠. 클룹세스키의 활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 그때는 또 유벤투스가 이 정도만 받고 팔아도 감지덕지다. 이런 판 거예요. 네. 너무 못하니까 유벤투스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콘테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데려와서 아주 좋은 선수로 또 만들어냈죠. 그렇죠. 어제 또 그 콘테 감독의 어떤 지휘, 전술로 이 셉셉을 살려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드렸었는데. 맞아요. 자, 일단 클룹세스키가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제 토트넘 와서. 네.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 클룹세스키가 오면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네. 득점을 많이 하면서 득점왕이 된 거잖아요. 네. 전반기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후반기에. 그리고 이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 득점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았던 이유, 그리고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클루셉스키의 영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네, 클루셉스키가 영입된 이후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훨씬 더 좋은 찬스가 생기고 클루셉스키도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수치로도 좀 나옵니다. 네, 기록으로도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적전에 21경기 출전해서 9골 3개 도움,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고요. 네. 클럽세스키가 이적한 후에는 16경기에서 무려 14골, 4개 도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이적해 온 이후로 예.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득점이 늘었어요. 딱 보기만 해도 클루셉스키가 없을 때는 21경기 9골인데 네. 이적해 온 이후에는 16경기에서 14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느냐? 사실 이제 얘기해봐야죠. 예, 저희가 그 클럽세스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콘테 감독이 그 단점마저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저 역습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케인을 거쳐서 케인이 클럽세스키 주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해서 클럽세스키의 어떤 패스를 받아서 골 넣는 장면, 이런 게 연상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우라랑 뛸 때는 모우라, 케인, 손흥민 이렇게 제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클루셉스키 쪽에서 조금씩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 있다가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면 그때 클루셉스키가 패스. 네.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러한 패턴이 사실은 클루셉스키가 이적해 온 이후부터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빈도보다 클루셉스키한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빈도가 네. 후반기에는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록으로 좀 증명이 돼 있는데 네네. 클럽세스키의 8개 도움 중에서 5개 도움이 손흥민을 향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콘테 감독은 이 클루셉스키를 영입했을 때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구상을 정말 대단해, 진짜. 잘 해놓은 상태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클루셉스키가 온 이후부터 사실은 모우라가 있었을 때 예. 너무 답답했잖아요. 볼을 잡았을 때 계속 뺏기고 역습으로 나가는데 모우라가 뺏기니까 괜히 손흥민 뛰어나가다가 볼은 안 오고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풀어나와서 손흥민한테 주니까 네. 손흥민의 득점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뛰어나가질 않아요. 왼쪽 측면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클루셉스키 쪽으로 가는 이제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면 왼쪽보다는 오른쪽 네. 클루셉스키 쪽으로 먼저 보내놔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반대편에 있다가 굳이 측면으로 안 뛰어나가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동선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이 쿠루셉스키가 온 이후부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는 쿠루셉스키가 와서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큰 도움을 준 게 아주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조그만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클룹세스키가 워낙에 침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수비를 좀 끌고 가고 분산이 되고 클룹세스키가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서 그만큼 손흥민의 득점이 오히려 클룹세스키 이적 후에 더 늘어났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이적 시장 얘기가 나오면 네. 콘테 감독이 여전히 측면으로 좀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측면 공격수를 원하고 있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쿠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막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보강을 더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 쿠루셉스키가 와서 이번 시즌 후반기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예. 자기가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한테 이 도움을 주는 플레이가 아주 뛰어났다. 네. 당장 그 지난 경기만 봐도 쿠루셉스키가 골키퍼 제쳐난 다음에 손흥민에게 빈 골대였는데 주려고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빛나고 싶어하는 선수라기보다는 도와주는 플레이에 뭔가 최적화가 돼 있어요. 네. 좀 최고의 조력자 역할? 감동이었어. 그런 역할에 좀 이 선수의 좀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 선수의 마인드가 좀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에게는 훨씬 더 좋다. 왜냐면 뭐 디발라나 뭐 라우타로나 이런 좀 득점을 더 잘하는 선수들이 오면 그 선수 쪽으로 좀 득점이 좀 쏠리거든요. 네.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쿠루셉스키처럼 뭐 내가 굳이 득점 안 해도 좀 이타적이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난 더 좋아. 이러면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렇죠.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음 시즌 함께 뛰게 될 텐데 역시 뭐 케인, 손흥민 물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예, 뭐 클룹세스키가 만약에 같이 뛰게 된다면 더 좋은 합을 다음 시즌에 발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레비도 클루셉스키의 영입을 빠르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빠르게 진행을 해야 이제 클루셉스키 이적이 좀 확정이 되고 그렇죠. 더 돈도 안 늘어나고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클루셉스키를 무조건 이제 영입을 할 거다. 요것도 사실은 이게 콘테 감독의 사실 능력 같아요, 사실. 그럼요. 클루셉스키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잘하는 선수는 또 아니었거든요. 유벤투스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애매했어요. 스피드가 살짝 느리고. 네. 그리고 이 개인기가 좋은데 지공 상황에서는 또 이게 패스 길을 보거나 이런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역습을 나갈 때 역습도 못하고 유벤투스가 볼 가지고 있을 때는 지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뭔가 풀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막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너무 애매하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인데 콘테 감독이 이 선수의 단점은 그냥 확실히 줄여버리고 장점만 좀 극대화시켜서 정말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룹세스키의 영입은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아주 최고의 그렇죠. 어떤 영입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클루셉스키 느려갖고 옵사이드 절대 안 걸린다. 이 선수가 막 느린 건 아니거든요. 막 느린 건 아닌데 그래서 유벤투스 때 기록을 보면요. 그 경기 끝나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돼요. 네. 최고 스피드가. 그러니까 경기 전체에서 뛴 선수 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는 돼요. 최고 스피드가. 근데 달려나가는 그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만약에 10을 뛰고 스피드가 10이고 클루셉스키가 한 9예요. 스피드가. 근데 손흥민은 자기 최고 속도로 딱 도달하는 시간이 3초 걸린다. 네네. 그럼 클루셉스키는 그렇지. 한 7초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느릿느릿 이렇게 느릿느릿 가다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몇 있어요. 네네. 마르코스 알론소 느려 보이잖아요. 네네. 민첩성도 좀 부족하고. 근데 알론소도 그 작년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첼시 선수들 스피드를 재봤더니 알론소가 느린 편이 아니더라. 중간 이상은 하더라. 되게 느려 그런 보이는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네.